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 어딘가에서 이제 뭐 영상을 보고 오셔가지고, 뭐 삼성전자 반도체는 뭐 한물 갔다. 이제 더 이상 투자 매력이 없다. 뭐 전망이 어둡다. 아마 이런 취지의 영상을 뭐 어딘가에서 보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채널에 이제 댓글을 다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누군가를 뭐 디스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삼성전자의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삼성전자의 전망은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냥 뭐 뇌피셜로 무조건 삼성전자는 뭐 돈 많은 기업이고, 국내 시총 1위니까 무조건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일단은 반도체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그럼 메모리 반도체는 뭐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크게 두 개로 또 나누면 D램과 낸드로 나눌 수 있는데, D램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거고요. 낸드는 반영구적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D램은 전력이 공급되는 동안에만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고요. 낸드는 데이터가 차단돼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D램에서는 29년 연속으로 세계 1위고요. 낸드는 15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D램 점유율은 현재 42% 정도 되고요. 낸드는 33% 정도 됩니다. 뭐 대충 프로필은 이 정도 되고요. 뭐 딱 봐도 장난이 아니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분야는 뭐 무궁무진하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음악, 영화,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시스템 반도체와 뭐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연산하고 처리하고 명령하는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3배 정도 크고요. 수익성도 좋고 가격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꿀단지 같은 시장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후발주자고요. 약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시대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주목을 받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2030년까지 무려 171조를 비메모리에 투자를 합니다. 비메모리를 또 크게 나누면 설계와 제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미 둘 다 하고 있죠. 스마트폰 핵심 두뇌라 할 수 있는 모바일 AP를 엑시노스란 이름으로 설계를 하는데, 현재 점유율이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반도체가 바로 이미지 센서죠. 이미지 센서는 현재 세계 2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파운드리인데, 이 파운드리를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립스 업체가 따로 있고,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라도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일단 삼성은 둘 다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에 훨씬 더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팹리스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반도체를 지금 꾸준하게 생산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GPU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로부터 지금 암피어 GPU를 생산하고 있고요. 세계 1위 모바일 AP 업체인 퀄컴으로부터도 7나노와 5나노 칩을 각각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냅드래곤이 바로 퀄컴이 설계하는 모바일 AP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와 경쟁을 하고 있죠. 삼성이 뭐 비메모리 약체라고는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형편없지도 않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점유율 세계 2위고요. 전 세계 생산량의 1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또 절반은 삼성 자체 물량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에서 비메모리 설계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본인이 설계했으니까 본인들이 만들어야겠죠. 굳이 본인들의 파운드리를 놔두고 뭐 TSMC나 뭐 기타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체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소화를 하죠. 그리고 세계 1위는 대만의 TSMC인데 얘네 혼자서만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사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는 상호 보안 관계에 있기 때문에 CPU 단독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이 꼭 필요하고요.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가 필요합니다. CPU 연산 능력이 뛰어날수록 당연히 고스펙 D램이 요구가 되겠죠. 보통 D램의 스펙은 용량과 속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용량은 클수록 좋고 속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미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대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뭐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앞으로 사양 추세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주장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의 처리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D램은 모든 곳에 쓰이고 있고요. 초고성능 시스템에는 HBM 메모리라고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가 따로 쓰입니다. 앞으로도 기술이 점점 발전할 것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성능도 점점 좋아질 겁니다. 당연히 함께 일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1초에 10을 처리할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1밖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효율은 10분의 1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같은 수준인 10을 맞춰줘야 최적의 효율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미래는 비메모리 시대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는 사양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미래가 어둡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쓰임이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D램이 따로 들어가고요. 이것을 LPDDR 메모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LP는 로우 파워의 약자인데 그만큼 전력을 적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특성상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뭐 1시간 있다 방전되면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최대한 적게 소비하게 특별히 설계된 메모리가 바로 LPDDR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에는 서버 D램이 들어가고 데스크탑에는 PC용 D램, 그래픽카드에는 GDDR 메모리, GDDRX 메모리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참고로 GDDRX 메모리는 마이크론에서 독자 설계해서 이 그래픽카드 제조사에 공급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에는 또 노트북 전용 D램이 들어가고요. 뭐 기타 데이터가 있는 곳에는 D램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 PC 스펙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180나노미터의 싱글 코어였고요. 램은 128GB SD램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재 PC 표준 스펙을 보면 일단 CPU 제조 공정은 7나노미터 그리고 보통 옥타코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용량을 보면 16GB DDR4 램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인 CPU 공정은
2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고요. 코어 수는 8배에서 16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인 D램 용량은 128배가 더 커졌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질수록 임시 작업 공간인 D램의 중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면 메모리 반도체 성능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와의 관계를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수익성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맞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올인해야 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인데, 미래는 비메모리 시대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180도 틀렸습니다. 바늘과 실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함께 커가는 산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현재 삼성전자의 전략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초격차 전략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되,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규모 투자로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하겠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파운드리죠. 그런데 파운드리 핵심은 초미세 공정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5나노에 진입을 했는데 현재 세계 1위인 TSMC와 동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 삼성의 로드맵을 보면 3나노부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트랜지스터의 전류 흐름을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TSMC보다 3나노부터는 기술력에서 앞서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SMC에서는 아직까지는 핀팩 공정을 지금 고집하고 있거든요. 이 핀팩 공정에 비해서 GAA 공정이 훨씬 더 뛰어난 기술입니다. 분명히 점유율에서는 TSMC에 많이 뒤처지고는 있지만 3나노부터는 진검승부가 아마 펼쳐질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점유율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3나노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면 5년 후, 10년 후에는 TSMC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TSMC를 꺾지 못한다고 해도 낙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TSMC가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은 삼성전자로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미 7나노에 접어들면서 TSMC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초미세 공정에 진입한 기업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인텔이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인텔은 본인들이 설계한 CPU조차도 7나노 진입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떡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간신히 10나노에 막 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주력은 14나노와 10나노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삼성전자와 TSMC는 이미 5나노 공정에서 모바일 AP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기술력이 5나노 양산 능력에 도달한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조차도 5나노는커녕 지금 7나노도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TSMC와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을 만한 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10년 후에도 TSMC와 삼성전자의 2강 체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TSMC의 대안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미래가 밝아 보이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초격차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1위를 할 것이고, 먹거리도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반면에 현재 약체인 비메모리 반도체는 171조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통해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할 것이고요. 세계 1위를 못한다고 해도 낙수 효과로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둘 다 세계 1위를 하는 것이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유지하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점유율만 많이 늘려도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판단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가 확신하는 만큼만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확신이 없는 분들은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도 엔비디아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TSMC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해칭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분산을 좀 시켜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